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저는 목소리가 조금 회복되고 있는데 우리 제이비는 목이 더 아파지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지금 전해주셨는데요. 7115님이 제이비 맞아요? 목소리 엄청 차분한데 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 차분하다고? 제가 감기에 걸려서 이게 그 인후염이 있었는데 그래서 약 먹고 다 나온 줄 알았더니 한 또 일주일 지나니까 이게 후두염이 다시 또 재발이 돼가지고 어제 병원 가서 약 탔습니다. 하루 이틀 뒤면 낫겠죠 뭐. 네, 얼른 쾌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이비 그림자님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항상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시선집중 파이팅입니다. 좋아요도 꾹 눌렀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10명. 네, 다시 한번 10명. 네. 제이비 그림자라고 닉네임을 하셨으니까. 제가 아무래도 직업을 잘못 택한 것 같아요. 왜요? 채권 추심 이런 쪽으로 갔으면 잘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가죽 잠바 입고. 그죠. 네. 근데 이건 할 짓이 못 돼갖고. 네. 지금이라도 이직을 고민해 보시면 제2의 인생. 그렇게 보기 싫어요? 아니요. 이렇게 대놓고 방송에서까지. 아니 뭐 그러냐. 요즘에 엔잡러가 유행이기 때문에 방송은 방송대로 하시고 그건 또 그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요. 예. 네, 엔잡이 유행이에요. 네. 매일 그타령님 만나면 좋은 친구 여기밖에 없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언이다. 네. 여기밖에 없다. 그죠? 네. 네, 그러면 만나면 좋은 친구와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속보부터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밤사이 들어온 속보가 있습니다. 강래구 전 감사 기억하시죠? 네. 이른바 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어떤 핵심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데 저번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었는데 어제 검찰이 재창구 끝에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됐는데요. 보도를 보니까 검찰이 벼르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180쪽짜리 PPT까지 준비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한 번은 기각이 됐는데 기각된 지 17일 만에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라면서 지금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다는 건데 좀 전에 제이비가 검찰이 벼르고 나온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검찰이 그러면 추가 물증 뭐 이런 걸 확실하게 확보했다 이런 걸까요? 뭐 180쪽 PPT에 그런 걸 뭐 담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첫 번도 아니고 두 번째마저 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이 수사 동력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약간 위기감을 느끼면서 준비를 했던 게 아닌가 싶은 건데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뭐 주거니 받거니하는 게임적 성격이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럼 증거를 확보하고 있느냐가 핵심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구속이 됐고 뭐 기소는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으니까 법정에서 다투게 되겠죠. 네, 그런 관련해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수사가 또 얼마나 속도를 내느냐 이것도 또 관전 포인트가 그렇죠. 되겠군요. 이 강남구 전 감사가 아마 이제 돈을 마련했던 또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이기 때문에 핵심 인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얼마나 진술할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시선 집중해야 할 것 같고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그리고 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 관련인데요. 어제 윤리위가 있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네. 10일에 다시 결정을 내리기로 했는데 그 이유 황정근 윤리위원장의 음성으로 들어보시죠. 한 이틀 정도 시간을 갖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5월 10일 수요일 저녁 6시에 제4차 회의를 개최해서 그날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지만 당 윤리위는 남은 시간 동안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만약 그런 어떤 정치적인 해법이 등장한다면 거기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겁니다. 네, 5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결론을 못 내렸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황정근 위원장이 지금 정치적 해법을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결국 뭐겠느냐. 결국은 두 사람 모두 최고위원이잖아요. 자진 사퇴? 네, 최고위원직 사퇴를 뜻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본인들이 뭐 최고위원직을 사퇴를 한다면 그만큼 어떤 본인들이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가 되면서 징계 수위를 낮추는 이런 시나리오가 가동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 뭐 예를 들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주에 저희와의 어떤 뭐 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잠깐 한 바가 있었는데 만약에 징계가 내려졌는데 두 사람이 여기에 불복해서 가처분 신청이 들어간다. 이래 버리면 또 그러니까 그 이준석 사태 비슷한 장면들이 연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징계를 내리고자 하는 것은 이 파문을 일단락지기 위함인데 오히려 2라운드가 열리게 되는 거니까 부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결국은 두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불복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 수위 조절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요 점을 좀 고려를 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도 나오는 거 보면 사실관계가 더 필요한가 파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대목이 있어요. 네. 요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그 발언 자체는 사실관계를 더 파악하고 말 것도 없잖아요. 육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결국 이렇게 놓고 본다면 녹취록 아니겠느냐라고는 추정이 좀 가능해질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 녹취록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과장은 있었지만 오히려 유출 쪽에 좀 뭔가 무게를 두고 수사 의뢰까지 좀 해버린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서 또 태영호 그 최고위원이 2차 행동에 나설 경우를 좀 염려를 하면서 돌다리 두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요즘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유승민 전 대표가 어제 저희와 인터뷰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만약에 징계 수위가 올라가서 중징계가 내려졌는데 태영호 최고위원이 태세를 전환해서 실제로 이진복 수석이 그런 말을 했다고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요 점을 제기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까지 지금 윤리위원회가 고려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녹취록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려사항이 있어서 그걸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태영호 최고위원은 어제 윤리위에 들어가기 전에는 또 다시 한번 부인하기는 했죠. 그죠? 이진복 수석은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다라고 아주 강하게 부인하긴 했는데요. 윤리위 징계가 나오기 전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담쟁이 넝쿨님이 국민의힘에서 두 사람은 완전 뜨거운 감자네요. 먹자니 너무 뜨겁고 뱉자니 아깝고 이런 건가요? 라고 해주셨고 그렇습니다. 마음을 잇다님은 그런데 윤리위가 정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고요? 라고 물음표를 보내주셨네요. 요거는 이제 윤리위원회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과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겠죠. 윤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책 판단도 일정하게 가미가 되는 걸로 저는 또 그것이 용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황정근 위원장에 했던 정치적 해법이라고 하는 게 자진 사퇴를 이야기를 한다면 그 자체가 당사자들이 본인에게 일정하게 불이익을 주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참작의 여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당내 해석은 어떨지 잠시 후에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과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다음은 민주당으로 가볼까요?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SNS에 글을 올려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음성 대역으로 녹음했는데요. 한 대목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에서 조선일보와 함께 가상화폐 관련 보도가 나온 뒤 저를 향해 서민 코스프레, 약자 코스프레 한다는 비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서민 코스프레 했다는 비판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산 안경을 20년 동안 썼고 변호사 시절에도 아버지가 타시던 차를 물려받아 24만 킬로미터까지 탔습니다. 출마 전이나 후나 한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서민 코스프레라는 말입니까? 72억 자산가 김건희 여사가 3만 원짜리 슬리퍼를 사면 완판녀가 되고 민주당의 김남국이 3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으면 서민 코스프레가 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이 하면 자랑이 되고 민주당 김남국이 하면 논란이 됩니다. 정치적 공세이고 이중잣대일 뿐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는지 국민들은 코인 거래 행위 자체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논평했습니다. 위법 사항이 없음을 확인해 주신 법사위 동료 유상범 의원님께 감사합니다. 이제는 억지로 문제 삼아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 공세도 함께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김남국 의원의 논리는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법의 논리고요. 다른 하나는 비교 논리인데 위법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고 상대 진영 인물들과 비교해도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이전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윤리의 문제인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특히나 서민을 위한다고 자부하는 국회의원이 투기에 가까운 방법을 통해 부를 늘리려고 시도한 행위. 이것은 윤리적 문제에 해당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윤리적 문제는 외교 문제와는 다릅니다. 외교는 네가 한 만큼 나도 한다는 상호주의에 기초하지만 윤리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비교 논리로 재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로지 양심, 이것만이 잣대가 되는 건데 김남국 의원은 자신을 향해 비판과 공격의 칼날을 들이대는 상대 진영만 보는 듯한데요. 그 이전에 국민의 시선이 어떤지를 좀 먼저 살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민 정서에 부응하는 입장을 좀 밝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윤리 문제에서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어떤 의무가 부과되어 있냐면 주식 백지 신탁을 하도록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가지고 국회의원 임기가 그러니까 진행되는 동안에 주식을 가지고 자산 관리 운용을 하지 말라는 취지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 코인 백지 신탁제는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볼 때 아무 문제가 없다. 법의 논리가 성립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식 백지 신탁제가 운용되는 그 운용의 취지, 제도의 취지에 입각해서 본다면 코인이라고 해서 달라지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는 건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김남국 의원이 어제 밝힌 입장문을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처분한 시점이 2021년 1월입니다. 그래서 처분한 돈을 가지고 코인을 사들인 게 한 달 뒤인 2021년 2월입니다. 어떤 시점입니까? 국회의원이 되고 난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사과는 언제나 달콤해님 등등 많은 분들은 근데 코인한 게 죄는 아니잖아요 라는 의견을 보내주시는가 하면 불타는 감자님 등 많은 분들은 이해 충돌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라는 또 질문을 보내주고 계시고요. 아름다운 독도님은 이번 기회에 모든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 자산들 모두 다 전수조사합시다. 이런 의견을 또 보내주고 지금 계십니다. 몇몇 의원이 그 주장을 하고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국회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될 문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식 백지 신탁제가 운영되는 그 취지에 입각해 본다면 코인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 전수조사 저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정당을 넘어서 좀 머리 맞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김남국 의원이 앞서서 JB가 말씀하신 것처럼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초기 투자 보유금은 이제 주식을 매각해서 만든 돈이다. 그리고 모두 대형 거래소에서 실명 계좌를 이용한 거래만 했다. 현재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의 가치는 약 9억 1천여만 원 정도다라고 밝혔거든요. 근데 언론들 보도를 보면 그래도 조금 의문점이 남는다라면서 이제 그거를 지적하는 보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저도 그 보도를 봤는데요. 그 보도를 보면 예를 들어서 코인을 운용을 해가지고 수익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초기 투자금과 그 뒤에 그래서 뭐 전세를 어떤 하면서 보증금 지출했던 거와 지금 코인 보유분의 금액 이게 지금 맞지가 않는다 이 주장 그 언론은 지금 이걸 지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코인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코인으로부터 수익을 발생을 해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그 상관성은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 발생하는 거죠.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임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코인을 가지고 계속 자산 운용을 하면서 수익을 부풀리는데 집중했다고 한다면 과연 그럴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전부터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따라서 법에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뭔가 그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 방어권 행사 전에서 얼마든지 다툴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애초에 시초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히 좀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지은님 등 많은 분들이 그럼 이준석 전 대표는 왜 논란거리가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지금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윤리의 문제는 상호주의의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 이준석 그러면 전 대표가 입장 밝히면 나도 밝히고 안 밝히면 나도 안 밝히고 이런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그 자체로서 나 스스로로 일단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외교부 당국자가 가까운 시일 내에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개최해서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시찰단 파견의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시찰단 세부 일정으로는 경제산업성 및 도쿄전략 관계자 면담,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시설인 해저터널 시찰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고요. 시찰단은 관련 부처 관계자와 산하기관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좀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뭐가요? 외교부 당국자의 말에 따르면 날짜부터 정해놓고 국장급 실무 협의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상적 프로세스는 전문가 시찰단을 꾸리고 시찰단원들의 스케줄을 고려해서 일본 측과 시찰 일정을 협의하는 게 정상적인 수순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순서가 거꾸로다. 그런 점에서 이상하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상한 점은 시찰단 구성이 부처 관계자와 산하기관 전문가라고 한다면 이건 전문가 시찰단이 아니라 그냥 정부 시찰단인 겁니다. 표현은 똑바로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장명이 잘못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 이상한 점. 관계자 면담하고 해저터널 시찰에서 어떻게 오염수의 위험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까? 이건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을 알아보는 과정이 아니라 오염수가 해양으로 잘 방류될지 통로 알아보는 거잖아요. 핀트가 안 맞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도 이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촌철님들도 시찰이 아니라 이거는 관광단 아니냐 지금 이런 비판을 좀 보내주고 계신데 그래서 최소한 시료를 채취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분석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를 구성을 해서 일단 전문가 의견을 들여서 이게 지금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지금 검증을 해야 되고 검증한 다음에 이걸 그러니까 분석하려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전문가의 의견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일본하고 협의를 해서 시찰 일정을 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거꾸로 되어 있다고. 그럼 1박 2일 안에 모든 걸 다 해버려라. 그다음에 시찰 어떤 동선은 일본이 정한다? 그럼 거기 가서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도대체가. 돈프리 TV님이 견학이죠 그건.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런 국민들의 우려를 지금 과학적 접근으로 불식시키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온 게 이 시찰단이고요. 네. 그러면 조금 더 보완하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JB타임즈 오늘 마지막으로 주목할 뉴스 가기 전에 좀 전에 JB가 그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관련한 얘기를 좀 짚어주셨잖아요. 네. 그랬더니 푸바오님이 코인으로 인한 김남국 의원이 수익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윤리를 따질 필요가 있을까요? 정치인들 윤리 따져서 깨끗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법제도 이제라도 만들던가요? 라고 하면서 지금 댓글이 폭발을 하셨길래 하나 예고를 해드리려고요. 김남국 의원 본인과의 인터뷰를 저희가 내일 하겠습니다. 거기서 하나하나 좀 따져보도록 거꾸로 하지요. 그럼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요. 그 말씀 현행 법률 체계나 윤리 체계로는 틀린 말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에 따르면 그러면 국회의원에게 주식 백지 신탁하라고 강제할 이유도 없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김남국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네. 말씀도 전해드립니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 마지막 거 어떤 건가요? 내일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취임 1주년 당일이나 직후에 기자회견을 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부 문화행사 외에 별다른 공개 일정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료를 쫙 주고서 잘난 척하는 행사는 국민 앞에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에 따른 것 같습니다. 대신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나라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소착자를 배포했고요. 어제는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위한 대통령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윤석열 TV를 통해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소회를 밝힐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있긴 하던데 네. 나름 조용히 맞는 취임 1주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자, 이미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짧게만 언급하겠는데요. 두 가지 점에서 뭔가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홍보와 소통을 지금 혼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는 입맛대로 골라서 일방적으로 알리는 거지만 소통은 불편한 질문까지 받아들이는 게 소통입니다. 그런 점에서 홍보와 소통은 다르고요. 두 번째, 권리와 의무를 혼동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드리겠는데 핵심은 국정 1년 공과에 대한 대국민 보고입니다. 이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권리의 영역이 아니라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수행되어야만 하는 의무사항이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인 촌철님들의 반응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비슷한 의견이네요. 김종희님, 일방통행 하시겠다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이 들어와 있네요. 네. 자, 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평가 내용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쏟아지고 있던데요. 뭐 여론조사도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국민들의 평가는 거기에 좀 녹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JB타임즈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